그는 부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정화는 66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지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유지해온 여자. 정화는 그 평가에 딱히 반박하지 않았다. 혼자 잘 산다는 말은 대체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화는 시계를 먼저 봤다. 저녁 8시 10분.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 그래서 더 애매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딸의 남편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딸의 전 남편 김도현이었다. 어머니.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가볍게 인사하지도 않았다. 딱 중간 상황을 과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의 태도였다. 정화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사정을 늘어놓지 않았다. 이유도 시간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화는 그가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서 정화는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면 모든 게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도현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을 벗었다. 정리된 동작. 아직도 이 집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사실이 정화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 차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이 정화를 더 멈추게 했다. 보통 이 집에 온 사람들은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머무르겠다는 뜻도 곧 떠나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래도 앉아. 정화는 의자를 가리켰다. 도현은 말없이 앉았다.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정화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다. 딸은 정화가 말을 꺼내자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너무 단정했다. 왜? 정화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가벼울 수 없었다. 도현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 자세가 설명 대신 답처럼 보였다. 지금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는 변명도 간청도 없었다. 그래서
정화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얼마나 있을 거니? 정화는 다른 질문을 선택했다.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화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숨기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고여 있었다. 정화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들인 걸까? 아니면 사람의 시간을 받아준 걸까? 방은 하나 남아 있어. 정화의 말은 결정이었다. 도현은 놀라지 않았다. 그 반응이 정화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자리에 들며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집 안에는 다른 숨소리가 있었다.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알아보고 있었던 순간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정화가 생각한 것보다 조용히 왔다. 눈을 뜨자마자 정화는 집안의 공기를 느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집이었는데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불이 켜져 있었다. 도현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컵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화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일찍 일어났네.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습관입니다. 그 대답은 설명 같았지만 사실은 이 집에 익숙하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식탁 위에는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허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은 정화가 말을 꺼냈다. 도현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가볼 생각이니?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 침묵이 정화를 조금 긴장하게 했다. 아직은 정리할 게 남아서요. 그 말은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이라는 건 머무를 이유가 늘어났다는 뜻이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의 의지인지 상황에 밀린 반응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집은 조용했다. 정화는 세탁기를 돌렸고 도현은 전화 통화를 했다. 낮은 목소리로 짧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그 말들은 정화의 귀에 의미 없이 흘러들어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점심 무렵 정화는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 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식탁에 앉았을 때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진 않죠? 그 질문은 늦었고 그래서 더 정직했다. 정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었고 괜찮다는 말도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시간을 뒤로 미루는 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화에게는 확인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정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집에 들어서자 도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정화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말은 인사였고 동시에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그래. 정화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마음은 그보다 길게 머물러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화는 반찬을 준비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식탁에 앉았을 때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건 아닌지. 그 말은 질문이었고 경고였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자연스러운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정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집 안에는 다른 숨소리가 있었다. 그 숨소리가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정화를 더 깨어 있게 했다. 정화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을 머물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부탁하지 않았던 사람이 머무는 순간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차지해 가는 시간을 여전히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관계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전날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정화는 눈을 뜨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집안의 소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접시가 닿는 소리가 났다. 도현이었다. 정화는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아침 드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말투. 정화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밥 2공기가 놓여 있었다. 정화는 그 2공기를 한 번 보고 시선을 내렸다.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명했다.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순순해서 정화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말들이 서로의 앞에 쌓여 있었다. 정화는 자꾸만 도현의 손을 보게 되는 자신을 의식했다. 언제부터 사람의 손을 이렇게 보게 됐지? 식사를 마치고 도현은 그릇을 들었다. 정화가 말리기도 전에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정화는 그 배려가 집안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냥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도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에는 서운함도 이해도 함께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정화는 밖으로 나갔다. 일부러 조금 더 멀리 걸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도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둔 채 무언가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말은 인사였지만 정화는 그 안에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 정화는 외투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경계라는 걸 도현이 알아주길 바랐다. 오후 내내 둘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다. 정화는 차를 끓일 때 두 잔을 떠올렸고 도현은 문을 닫을 때 소리를 줄였다. 그 사소한 배려들이 서로를 조금씩 묶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화는 반찬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오늘은 혼자 먹어도 되잖아.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해져서요.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다. 정화의 손이 잠시 멈췄다. 편해진다는 건 기대가 생겼다는 뜻이고 기대는 언젠가 실망을 데려온다. 편한 건 정화는 말을 멈췄다. 끝을 맺으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화에게는 동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화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도현이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정화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의 기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그 기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부탁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대하기 시작한 순간 관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없이 생겨난 기대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왔다. 정화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 같은 걸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결심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정화는 그 사실에 잠깐 안도했다. 아직은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도현이 나왔다. 외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보고였고 확인이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한 음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섞여 있는지 정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컵을 하나 꺼냈다가 멈췄다. 잠시 고민한 뒤
다시 하나를 더 꺼냈다. 그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정화는 설명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도현이 말했다. 어머니.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 말은 감사였고 고백이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편해지는 건 사람을 머물게 하지. 그 말은 도현을 향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화에게는 이상하게도 존중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서 도현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딸에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고 정화는 그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문이 닫혔다. 찰칵. 소리는 명확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식탁 위에 2개의 컵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화는 한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다. 그 행동이 정리인지 미루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정화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다. 도현이었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정화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자신의 것이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내일로 미뤄둔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는 것.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삶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끝을 지켜낸 선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았기에 남아 버린 감정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